사업이나 창업을 너무 하고 싶은데 우리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우리에게 지원금을 많이 줍니다. 근데 대부분은 잘 몰라서 제대로 그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죠. 이번 2026년도의 지원금은 작년에 비해 무려 1,700억 원 정도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요즘 공고들도 많이 나오고 내가 과연 어떤 분야에 지원해야 되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저희 팀원 중에 사업자도 없고 대학생 친구인데 정부에서 1억 원을 받은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팀원이 정부 지원금을 받는 비결부터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공고를 찾는 비결까지 다 알려드릴 거예요. AI로 사업하고 싶으신 분들 혹은 AI가 아니더라도 이번에 사업이나 창업을 해보고 싶은 분들은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정부 지원금으로 사업 시작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받는 건지 궁금하시죠? 2026년 올해도 정부 지원금 신청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주요 정부 지원금을 모두 신청할 수 있는 시기인 만큼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정부 지원금으로 나만의 사업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사업자 없이 정부 지원금 1억 원을 받고 지금은 사스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헤일리입니다. 작년 이맘때 아이디어만 있는 상황에서 사업계획서를 쓰고 결국 정부 지원금까지 받게 되었는데요. 오늘 도대체 정부 지원금이 뭐고 어떻게 받는 것인지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받는 정부 지원금은 창업지원금이라고 합니다. 이게 2026년에 6개 중앙부처에서 약 5천억 원 규모로 시작했던 사업이요. 이제 지금은 예산 규모만 하더라도 3조 4,645억 원. 정말 크죠? 이렇게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까지 정말 큰 규모로 창업지원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 중에서 갚지 않아도 되는 돈, 정말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은 여기 사업화와 기술개발 지원금입니다. 이게 두 가지가 성격이 조금 다른데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아는 예비창업 패키지, 초기창업 패키지, 이거는 다 사업화 예산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실험실 창업이라던가 혹은 조금 더 특화된, 기술 특화된 사업들, 연구개발이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기술개발로 R&D 사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융자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빌려주는 돈, 시설 공간 보육은 사무공간 같은 것들, 그리고 글로벌 진출 관련 예산도 있고요. 행사 네트워크, 그리고 멘토링, 컨설팅 교육, 그리고 우리가 채용할 때 인력에 관한 지원금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사업 유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작년이랑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작년에 사업 유형별로 비교를 해보면 특히 제가 사업화, 기술개발, 시설 공간 보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돈을 받고 그리고 사무 공간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으로 체감이 가능한 지원들인데요. 이것들이 다 늘어났고요. 전반적인 예산도 늘어가지고 올해는 진짜 정부 지원금 받기 정말 좋은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2026년 창업지원 사업기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이 예비창업 패키지, 초기창업 패키지만 알아가지고 대부분 5천만 원, 1억 원에서 끝나는 거 아닌가요? 말씀 많이 주시거든요. 근데 예비창업 패키지, 초기창업 패키지는 중기부에서 하는 사업의 일부일 뿐이고요. 이렇게 많은 지자체와 중앙부처에서 정부 지원을 실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기부 예산이요, 93.9% 비중으로 가지고 있어요. 정말 많죠. 그래서 대부분 중기부 사업이기는 한데요. 과기부, 문체부 등등 이 다른 기관에서도 800억, 400억, 300억 정말 큰 예산으로 실제로 창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하게 볼 거는요. 중기부 사업이랑 다른 기관의 사업은 중복으로 수혜가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중기부 사업끼리는 중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디서 주관을 하는 건지 그리고 이게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같은 것도 자세히 한번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자체인데요. 지자체를 제가 왜 주의 깊게 봐야 되냐 한다면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예산 비중이 20%예요. 근데 우리 인구 통계 생각해 보시면은 서울이 54.9%가 서울에 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도
주관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주관기관이 지역별로 있는데 일부러 경쟁률을 낮추기 위해서 지방으로 전략적으로 선택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인류 통계랑 지자체랑 예산 비중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서 여기 넣으면 조금 괜찮겠네 하는 나중에 이 눈치 싸움 하실 때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주요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 도약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순서대로 좀 따라가는 방향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비 창업자가 예비 창업 패키지를 받고 그 다음에 업력 3년 이내에 기업이 되어서 초기 창업 패키지를 받고요. 3년 초과하거나 7년 이내이신 분들은 창업 도약 패키지를 받으시면 됩니다. 작년 기준으로 사업화 자금은 예비 창업 패키지가 1차 2천만 원, 2차 4천만 원까지 최대로 지원이 가능했는데요. 1차를 하고요. 중간에 심사 과정에서 좀 떨어뜨린 다음에 2차를 또 지원을 해줬거든요. 올해는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생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일단 작년에 이런 방식으로 했다라고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 해서 6천만 원인 최대 지원금이지만 평균적으로 0.5억 원 정도 받는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업비 구성은 다른 지원 사업들과는 다르게 정부 지원금 100%입니다. 내가 낼 돈이 전혀 없이 돈을 받게 되고요. 예비 창업 패키지 2천만 원 정도 받으면은 대부분 시제품 지원비로 외주 용역해서 사용을 하시거나 기존에 직원들이 있다면 인건비 위주로 사용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초기 창업 패키지인데요. 초기 창업 패키지는 작년 기준으로 1억 원까지 그리고 평균 0.7억 원 그러니까 7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정부 지원금 70%, 현금, 현물 10%, 20%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전체 사업화 자금으로 1억이라는 돈을 산정받아요. 그러면은 정부에서 7천만 원을 정부에서 해주고 그리고 1천만 원은 내가 내고 그리고 현물로 내가 2천만 원을 맞추는 겁니다. 이 현물에서는 내 대표자 인건비도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무 공간의 임대료 라던가 내가 실제로 나가는 실비들을 현물로 계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창업 패키지 하시는 분들 그리고 창업 도약 패키지나 뭐 다른 지원 사업에 현금 현물 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도 잘 체크를 꼭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 계획서를 쓰실 때 사업비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세부 항목들을 쓰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 부분에 최대 사업화 자금으로 정부 지원금을 쓰시고 그리고 현금까지 최대로 쓰셔야지 주관사에서 그 금액에 맞춰가지고 돈을 줄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초기 창업 패키지 지원을 하는데 나는 2천만 원으로도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사업을 할 수 있어요. 라고 내게 되면은 그 주관사에서 2천만 원 이상은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지원자가 2천만 원으로 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원 사업을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신청을 하실 때 최대 금액, 그러니까 1억 원을 정부 지원금으로 70%를 쓰는 거고요. 제가 계산기가 없어서 계산은 안 되지만 현금을 그거를 나누기 7을 하셔가지고 쓰셔야겠죠? 70%가 정부 지원금이니까 10% 그리고 현금은 거기에 2배 하셔가지고 전체 사업화 자금으로 1억 이상을 쓰셔야 됩니다. 요거 진짜 많이 헷갈리시고 그냥 정부 지원 7천만 원, 현금 1,000, 현물 2,000 이렇게 쓰시는 분들 많아요. 이렇게 쓰시면은 사업화 자금 7천만 원 이상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사업화 자금이라는 게 정부 지원금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잘 주의하셔가지고 사업계획서 쓰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창업 도약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형은 3억 원, 대기업형, 투자 병행형은 2억 원, 평균적으로 1.3억에서 1.5억 원 정도 나옵니다. 요거는 지금까지 패키지 사업을 좀 해보신 분들이 지원하는 거여서 그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고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또 이제 3가지 정도 더 있는데요. 제도전 성공 패키지, 창업중심대학 지원사업,
창업 성공 패키지까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대도전 성공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요, 폐업 이력이 있는 분들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예비 창업 패키지랑 초기 창업 패키지보다 인지도가 조금 낮아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폐업 이력이 있다고 한다면 재도전 성공 패키지는 꼭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덕에 조금 경쟁률이 낮은 것 같아요. 체감 경쟁률이요. 그리고 지원 대상은 예비 창업자부터 업력 7년 이내 모두 다 가능합니다. 근데 예비 창업자인데요. 업력 7년 이내이신 분들, 업력 더 높으신 분들이 싹 쓸어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어요. 근데 예비 창업은 아니지만 3년 이내에 있는 기업들, 청년 기업들 일정 비율로 뽑아야 되는 것이 지원사업 공고에 들어가 있어서 그것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지원하시면 됩니다. 사업화 자금 같은 경우에는 1억 원까지 꽤 크죠. 그리고 평균적으로 7천만 원 나옵니다. 다른 정부 지원 사업이랑 다르게요. 현금이 5%고 정부 지원금이 75%예요. 내 부담도 조금 덜어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창업중심대학 지원사업. 지원 대상 똑같이 예비 창업자부터 업력 7년 이내인데요. 얘는 리그가 좀 나눠져 있어요. 사업화 자금은 작년 기준으로 최대 2억 원, 평균적으로 7,700만 원을 주게 되고요. 예비 창업 리그로 들어가게 되면은 정부 지원 100%, 업력이 있다고 한다면 정부 지원 70에 현금 10%, 현물 20%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작년 기준으로 창업중심대학 지원 사업에는 생애 최초 전형이 있었어요. 생애 최초 전형은 지금까지 내가 사업자를 단 한 번도 낸 적이 없는 분들, 그분들이 생애 최초 전형으로 넣을 수가 있게 되고요. 만약에 내가 사업자를 낸 이력이 있다, 혹은 폐업한 이력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예비 창업 패키지, 재도전 성공 패키지로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창업사관학교라고 더 잘 불리는 창업 성공 패키지인데요. 지원 대상이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청년의 기준이 조금 넉넉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사업에 비해서 스타트업 출신 혹은 스타트업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성공 패키지를 많이 받게 됐고요. 그리고 졸업한 분들 보셔도 유명 스타트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화 자금은 1.5억 원까지 나오고요. 평균적으로 1.1억 원이 나오게 돼요. 여기 업력이 안 적혀 있죠. 그래서 청년 창업자이면 되고 예비 창업자든 기창업자든 지원이 가능해요. 그리고 사업비 구성은 정부 지원 70에 현금, 현물 10%, 20%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지원 사업 꿀팁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차는요, 서류 전형이고요. 두 번째는 발표 전형이에요. 우리가 1차에는 사업계획서를 쓰게 되는데요. PSST. 그래서 문제가 뭔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할 것인지 이렇게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런 솔루션이 있다. 그리고 이 솔루션을 어떻게 내가 성장시킬 거다. 그걸 위해서 이걸 모두 다 같이 할 수 있는 팀이 이렇게 있다. 이런 PSST 형식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2차 발표에서는요. 사업 유형에 맞춰서 사업계획서 저 문서를 그대로 발표하라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은 PPT라던가 이런 발표 자료를 제출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질의응답까지 진행을 하면은요. 2차 발표 면접도 끝나게 돼요. 여러분들 1차, 2차 끝나시면은 합격하시겠죠? 합격하셔가지고 정부지원금 바로 쓰시면 되고요. 두 번째 팁은요. K-스타트업입니다. 정부 지원이 가장 많이 정리되어 있고 크게 정리되어 있는 사이트가 K-스타트업 사이트인데요. 사업 공고에서 모집 중 클릭하시고 여기 밑에 필터거든요. 이 필터 보면 어떤 지원 분야인지, 사업한지, 기술개발인지, 어떤 지역에서 하는지, 어떤 대상으로, 어떤 연령으로 창업 업력은 어떻게 되는지를 클릭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지원할 수 있는 모집 중인 사업 공고를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아직 오늘 기준으로 예비 창업 패키지랑 초기 창업 패키지
올해 공고가 뜨지는 않았는데요. 여기서 어차피 뜨게 될 거니까 수시로 들어가면서 다른 지원 사업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요. 댓글에 있는 카톡방에 들어오시면 105페이지짜리 정부지원금 사업 통합 공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정부지원금 올해 나오는 모든 지원 사업들이 들어가 있고요. 전체 지원 대상 확인해보면서 내가 지원할 수 있는 정부 지원은 무엇인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들 갚지 않아도 되는 정부 지원금 받으셔서 나만의 사업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